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인노무사 우리 또 일기 행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연기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쉽지 않죠. 네, 하나하나의 과목들 쉽습니까?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그래서 또 행정 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통해서 방점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순환 때 2기 때부터는 열심히 또 이제 사례 풀면서 답안 작성하는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1기 때는 연기 때 했었던 걸 바탕으로 행정쟁송법 방점을 찍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점을 찍어 드리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행정쟁송법 이제 2년차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인 1기인데요. 뭐 첫 번째 재작년이네요. 네, 재작년 첫 또 노무사 강의할 때도 열심히 했는데 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이 2기 때는 정말 신림동에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어떤 교재에 담겨 있는 그 어느 논점 하나 빠지지 않게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안 써야 되죠. 우린 주관식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답안 쓰는 스킬, 그죠? 이런 어떤 요령, 이런 것들이 없다면 시간 내에 또 쓰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또 행정쟁송법이 어렵다고 또 평가되는 과목이죠. 따라서 이런 행정쟁송법 이제 1기 우리 통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쟁송법 처음 지금 듣고 계신 분 없죠? 그죠? 연기 어느 정도 행정쟁송법 다 공부하셨던 분이죠? 그걸 감안해서 지금 처음 들으십니까? 처음 들으세요? 네. 네, 어느 정도의 감안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모른다면 그래 좀 더 보충하셔야 됩니다. 만약 또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 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던지 또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가 안 돼서 못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또 연기나 최소한 또 인문 뭐 이렇게 샘플 강의 같은 거 있습니다. 그 정도는 최소한 듣고 또 이제 이 강의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오늘 이제 1기 첫날 첫 시간인데 몸 푼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행정쟁송을 전반적으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쟁송법 왜 배웁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 시험에 있는 이유가 국민의 권익 구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는 한쪽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행정청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법과 달리 좀 어느 정도 대등 당사자 법률 관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아무리 또 우리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도 비권력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튼 관계가 좀 대등하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뭔가의 행위를 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요. 국민은 피눈물 흘리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쟁송법 우리가 왜 배운다? 그러한 국민 구제해주기 위해서.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 권익 보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제 방법이 우리는 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사선, 직선. 그죠? 사선은 행정심판. 직선은 행정소송. 자, 이렇게 국민을 권리 구제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림을 우리가 늘 그렸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 그죠? 그리고 이러한 행정청이 대표적으로 처분이라는 걸 하던데 행정청이 늘 우리 우일이라고 했었었죠.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청이 뭔가를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는 우리 땡땡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더라라고 해서 쟁송법상 개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쟁송법상 개념인 행정처분.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게 우리는 강학상 개념인 행정행위라고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행정현실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행정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행위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그 밖의 행위들. 어떤 그 밖의 행위 형식들이 있는데 이런 아무튼 행정행위든 그 밖의 행위든 이 전부를 통틀어서 여튼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청이
이러한 국민에 대해서 행정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정작용 적절하게 해라라는 측면에서 여러 많은 개별법들이 규정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통칭해서 우리는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게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이러이러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하고, 그리고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 이런 데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해라 기타 등등 어떤 처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법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별법들에 있어서의 이 처분의 위법 적법을 가리는 이런 내용은 우리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튼 이 행정작용이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여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행정쟁송법을 배우는 이유가 이러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자 이 말이죠. 국민 권익 보호예요. 그렇다면 이런 국민을 권익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늘 흔히들 했었던 사선, 직선 이렇게 그렸죠. 이게 우리 행정심판이라고 했었던 거고, 좀 더 나아간다면 이러한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 무, 의가 있더라라고 했었던 거죠. 취소 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 근데 이 중에서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과 좀 다른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의무 이행 심판. 그죠?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무 이행 심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또 좀 더 간다면 우리는 직선으로 내려오는 행정소송이 있더라라는 거.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은 종류가 항당민기 치무부가 있더라 이거죠. 항당민기 치무부. 그리고 이러한 민기는 우리는 객관소송이라고 하더라. 즉 국민의 주관적 이익과 상관없는 어떤 행정 영역에 있어서의 뭐 적법성, 행정의 적법성 유지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즉 객관적인 이익을 위한 소송이더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항당이 주관소송, 국민의 주관적인 이익과 관련된, 즉 이 소송에서 국민이 승소를 했다면 국민에게 뭔가 돌아가는 이익이 있는 이런 소송들이 항당 소송이더라. 그렇죠?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 그런데 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고 소송이더라.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 항고 소송의 종류는 취, 무, 부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이 취무부 잘 살펴보니까 행정심판은요 그냥 바로 취무의예요. 비슷한 게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다고요. 즉 행정심판은 당사자 심판, 민중심판, 기관심판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항고심판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왜? 이 취무의가 전부 성질은 다 항고심판이에요. 그렇죠? 항고심판. 또 우리 항고도 이렇게 했어요. 늘 얘기했지만 항고도 잘 보면 한자로 보면 반항한다 이거예요. 네, 우리 반항할 때 항. 그 다음 고한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항고소송은 우리 소송이나 쟁송이나 고유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항고소송의 뜻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행한 이런 행정작용들에 불복해서 누구한테 고하더라 이 말이에요. 즉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에 고하면 이게 항고심판인데 항고심판밖에 없으니까 그냥 항고심판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취무의 바로 법정에서 이렇게 나갔다고요. 근데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들도 있다 보니까 항고소송이라고 이렇게 한정 지어 놓고 항고소송에서 취무부가 있더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죠. 그 정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 의무 이행 소송과 대비해서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 부작위. 그 다음 또 이제 거부는 또 따로 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되겠지만 여튼 이렇게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더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국민이 처분 어떤 행정작용을 한 행정청한테 한번 이의 신청도 해볼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좀 우리가 지금 국민의 권익 보호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어떻게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간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내가 오늘 치킨집 이제 오픈할 거야. 코로나도 조금 물러가나? 몰라.
하지만 나는 지금 치킨집으로 돈 벌 거야. 그래서 영업 허가를 받고 치킨집을 오픈했어요. 근데 손님도 없고, 근데 마침 조금 단체 손님을 받았는데 코로나19 기타 뭐 집단방역 이거 위반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1월 먹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지금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럼 내가 이런 상황이 닥쳐졌을 때 나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아니 지금 6명까지라고 하더니 나는 단체라고 해도 5명, 그래도 5명, 그 두 팀은 서로 모르는 팀인데 뭐 어쩌고 내가 불복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뭐 하냐? 1번 이의신청. 이 이의신청은요 가장 간편한 구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청소년보호법 위반, 뭐 기타 또 방역수칙 위반, 관할 구청장이 그렇게 했다면 구청장한테 아니 이 처분 저한테 너무 가합니다.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 나는 솔직히 법 위반 사실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다고 해서 지금 나 영업정지 1월 내리면 어떡합니까? 이의신청 다시 한번 재고 바랍니다. 이런 거지. 이의신청. 이거는 또 신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직권 취소, 발동, 촉구, 의미예요. 이 신청은 말 그대로 이렇게 행정청이 뭔가 처분 내렸다고요. 즉 영업 정지 처분 내렸다면 그 내린 처분청한테 그 처분을 직권 취소해 주세요. 당신이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라는 것을 발동하는 촉구의 의미로서 지는 게 이의신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비되는 것은 이게 행정심판하고 잘 비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이의신청은 이렇게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거고, 이 행정심판은요 이제 얘보다는 더 형벌되는 상급 행정기관에 속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 신청은 대부분 그래 처분을 한 행정청. 네. 그리고 행정심판은 얘보다 조금 더 상급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불복하는 것.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이 이의신청이라는 단어를 헷갈리게 규정해 놓았다고요. 보통 처분청한테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단어가 이의신청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도 또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재작년에 또 우리 기출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구제방법과 관련된, 즉 행정부 내부적인 통제와 관련된, 이건 지금 사법부란 말이에요. 그죠? 법원. 그러니까 행정부 내부적 통제와 관련된 구분해야 될 두 가지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죠. 그렇다면 얘네들 어떻게 구분하지? 라고 했었을 때 행정심판 한번 청구하면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재결이었죠. 소송의 결론은요. 판결이었어요. 그죠? 아무튼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게 되면요. 이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의신청은 처분청한테 해놓고 싫다고 너 영업정지야. 그냥 거절해버린다든지 이러면요. 그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구분하는, 우리는 불복 절차 기준설 이렇게 뭐 되어 있어요. 한번 교과서로 살짝 눈팅만 해보겠습니다. 넘겨가 보시죠. 교과서 163페이지. 교과서 163페이지. 자, 행정심판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과의 구별. 보세요. 보통의 우리가 그냥 법전의 대부분은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이 처분에 방금 했던 직권 취소 발동 촉구의 의미더라 이 말이에요. 처분청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이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이의신청은. 당신이 영업정지 1월 처분 내렸지만 그래 이러저러한 많은 사정 때문에 이의신청해달라고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의신청이 개별법에서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도록 규정해 놓은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헷갈리게. 정말 법들이 이런 걸로 처분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은 행정심판,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해 놓으면 우리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이라고 적어놓고 다시 잘 살펴보니까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든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여튼 구별시리 기타 등등 이거 뭐 살펴본다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165페이지. 165페이지. 여기에 불복 절차 기준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즉 우리 행정심판법 51조 보면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법에 이의신청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법은 규정해 놓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거에서 불복 절차 기준설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여튼 일단 눈팅만 해놓고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했을 때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늘 행정쟁송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 권익구제의 측면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나 있고 얘한테 처분청한테 행하는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보다 좀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가는 사선 행정심판이 있고 그 다음 이런 이의신청을 하든 행정심판을 하든 얘네들은 다 행정부잖아요. 지네들이 다 같은 편인데 뭘 또 날 구제해 주겠어. 믿지 못해. 그래서 제3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로 가는 거죠. 법원에. 그래서 우리 직선 행정소송 즉 국민의 권익 침해 이것을 구제해주는 수단으로서 크게 구분해 본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단어를 직권취소라고 썼어요. 근데 얘네들 두 개는 우리는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행정쟁송. 그래서 나중에 사례 문제 이런 데 등장할 때 행정쟁송법상 구제수단 쓰시오라고 한다면요. 심판법에 있는 거, 소송법에 있는 거 다 써야 되겠죠. 그래, 이런 구분도 잘 해야 된단 말이야. 항상 케이스 지문에 행정쟁송법상 구제수단 쓰시오라고 한다면 소송이 주가 되긴 하지만 행정심판에 적혀 있는 거 반드시 빠뜨려 먹지 말고 써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 행정쟁송은 심판 플러스 소송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어떠한 처분이 취소된다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쟁송취소라고 해요. 이거를 쟁송취소라고 한다고요. 그냥 단어만 이해 삼아서 듣죠. 이런 쟁송취소 이런 걸 답안지에 적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의신청 뭐 이런 구제수단을 그냥 구분하는 측면에 있어서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로 인해서 어떤 처분이 취소되는 것 이거는 쟁송취소예요. 따라서 국민의 권익이 구제되려면 특히 국민의 권익은요. 우리 처분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수익적 처분과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침익적 처분과 그 다음 이 두 가지의 효과를 같이 갖고 있는 복효적 처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특히 복효적 행정행위, 복효적 처분은 원고적격 이런 데서 특히 문제되는 거고 여튼 이 지워본다면 그러면 나에게 수익 침익이라고 한다면 뭐가 나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가 큰 거예요? 침익적 처분이 큰 거죠? 그래. 수익적 처분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데 내가 소송 제기하고 막 이럴 일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지금 뭔가 지금 하라라고 특허 처분 내려줬는데 왜 나한테 특허 처분 내려줬어요? 이의 신청하고 뭐 행정심판하고 이런 미친 사람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제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침익적 처분이 나한테 권익 구제가 되려면요. 이런 침익적이라는 불이익 처분 그 불이익이 해소되면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더라 이 말이에요. 제일 간이한 거는 처분청한테 열심히 했더니 그래 처분청 이번에 한번 봐준다. 그래 오케이 내가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겠다. 이 직권 취소 해주는 거. 근데 직권 취소를 해주지 않는다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형벌인 행정심판위원회든 또는 제3의 기관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처분을 취소해야 나의 불이익이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행정쟁송법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늘 그림 그렸을 때 이 그림 계속 그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수익적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요. 수익적 처분은 보세요. 침익적 처분은 어떤 법상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 직권으로 처분 내린다고요. 우리 예를 들면 음주운전 했다 하면요. 누가 음주운전 신고를 해서 쟤한테 면허 취소 처분 내려주세요. 제3자가 신청한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그런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면 행정청이 바로 직권으로 침익적 처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적 처분은요. 직권으로 내리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신청하죠. 국민이. 나한테 이런 처분 내려주세요라고. 그래서 항상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국민인 갑이 어떤 늘 이렇게 요거는 늘 이제 생략하는 거죠. 이런 수익적 처분. 이런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는 거죠. 나한테 수익적 처분 좀 발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청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땡땡 처분 요 수익적 처분의 내용 예를 들면 영업 허가 처분, 주유소 뭐 허가 처분 이런 거 내려졌다면 국민은 오케이 끝날 거란 말이에요. 소송 제기할 일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처분 내려집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부 처분이 내려지고. 그죠? 그 다음 또 이게 아예 없는 우리는 늘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부작위. 그죠?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거부나 부작위 할 때 이제 국민 갑을 어떻게 구제해 줘야 되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거부, 부작위, 재차 신청을 한다든지 이 신청의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재차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무튼 그건 또 나중에 저기 정리하면 되고. 근데 재차 신청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거부, 부작위 계속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가야겠지. 그죠? 그래서 거부, 부작위일 때는 취무의 중에서 행정심판은 뭐다? 이거죠? 그냥 의무이행심판. 왜? 행정심판법에 보니까 거부,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 청구하고 돼 있더라 이 말이죠. 다만 이때 또 거부에 있어서는 뭐예요? 거부, 처분, 취소, 심판 청구할 수 있냐? 이것도 문제되었어요. 네. 지금 잘 모른다면 나중에 또 하나하나 우리 기본서 진짜 일기 때도 꼼꼼히 또 살펴보면서 다 정리할 거니까. 아무튼 지금 전체 한번 개관을 해본다면 부작위는 말 그대로 부작위 의무이행 심판만 청구하면 되는데 거부는 보통 다 의무이행 심판 청구는 하겠지만 여기 취무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취소 심판은 처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거부도 처분이잖아. 그러니까 거부, 처분, 취소 심판도 청구할 수 있어? 그래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케이스 살펴볼 때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써라 라고 한다면 의무이행심판 플러스 반드시 거부, 처분, 취소 심판도 가능하냐에 문학판검이 들어간다. 결론은 그렇다라는 거지만 여튼 이건 근데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제 문제되죠. 소송은요. 거부는 취무부라고 했으니까 이 의무이행 소송 같은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거부, 처분, 이거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취무부 중에서 이거 제기해야 된다 이거. 그런데 부작위는요. 또 말 그대로 취무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효적 권리 구제가 도모되지 않으니까 플러스 무명 항고 소송 이렇게 지금 계속 또 나가는 거죠. 즉 거부, 부작위 구제 수단으로는 아직까지 행정소송법이 오늘날 아직까지는 행정부 우위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다 보니까 권력분리 원칙상 사법부가 행정부가 해야 되는 어떤 처분을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의무이행심판이 있는 거는 그래요. 얘보다 형벌이니까 아우야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내가 그냥 네 대신 할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사법부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게 무명 항고 소송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이 권력분리 원칙은 권력분립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권력분립이야. 예전에는 권력이 전부 국왕이나 이런 데 집중되어 있으니까 세금 내는 것도 국왕이 전부 세금 매기고 하다못해 범죄인을 잡아와도 국왕이 그 범죄인의 형벌 부과하는 것도 국왕이 법을 만드는 것도 국왕이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권력 분립인데 이런 것 때문에 뭐 행정부가 우위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되어 가면서 권력 분립을 유지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자꾸 이제 주장하는 게 실질적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죠. 예, 실질적 권력 분립을 위해서도 의무 이행 소송, 예방적 부작용 정호 소송, 즉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소송 정도는 인정해야 되고 그런 소송을 인정한다고 해서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니다. 자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무명 항고 소송, 특히 거부 부작위에 대한 구제 수단인 그렇죠. 적어 본다면 거부 부작위와 관련된 저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었다면 이런 거부 부작위 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무 이행 소송 이거 인정 여부가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 그죠? 그래서 항상 거부가 테마가 나온다면 거부에 대한 뭐 구제 수단 쓰라고 한다면 소송법에서 의무 이행 소송 문학 판검 이거 빠뜨리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검토에서도 뭘 써야 되냐? 현행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정되진 않지만 그래요.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조 도모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입법화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들 마무리 짓는다면 또 좋은 답안이 될 거다라는 거였죠. 아무튼 이게 행정 쟁송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특히
대상적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방금처럼 나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요런 작용들, 요런 작용들 좀 뭐 취소해 주세요. 또는 이 위법성이 무효니까 무효인 거 확인해 주세요. 또는 이제 수익적 처분인 거죠. 거부 부작위는 나한테 그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위법하다고 확인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거죠. 예, 근데 적극적 처분만 놓고 본다면 말 그대로 이 처분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구제 수단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 거기에 대상이 뭐다? 처분이다 이 말이죠. 행정심판의 대상, 특히 취소심판의 대상, 처분. 그 다음 여기서도 취소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적격이라고 하는데 가장 행정쟁송법에서 중요한 처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특히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 오늘 좀 자료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상적격과 관련된 내용이 또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고 이 대상적격에 있어서 우리의 시험 범위는 행정쟁송법, 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지만 저기 행정법 총론 파트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다 뭐다? 대상적격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배운다고요. 그 밖의 행위들 배운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우리 기본적으로 최소한 알아놓아야 될 것은 처분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워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기 이때는 그래요. 그런 중요한 테마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내용들 살펴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스러운 30점짜리 케이스 문제도 하나 나눠드렸고요. 대상적격 전부 이제 개관하려고 또 이런 자료도 하나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문제에 있어서는 거부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그래 어떨 때 처분성이 문제되는 것들인지 논의의 국면에 있어서 우리는 처제라고 했었죠. 대상적격은 처제, 처분 플러스 재결. 그래서 또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면 복잡해져요. 아무튼 이제 그런 그림들 한번 그려보면서 몸풀기 해볼 겁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에서의 대상은 뭡니까? 얘는 처분밖에 없어요. 이유는요. 재결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행정심판 청구할 단계에서는 왜 행정심판의 마지막 최종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재결이죠. 이게 재결이잖아요. 이거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거. 행정법원의 마지막 최종 판단은요.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만약 거쳤다면 처분도 있네. 재결도 있네. 행정소송법 19조에 보니까 처제라고 했는데 얘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 돼. 얘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 돼. 이게 문제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상적격에서는 처제라고 써놓고 우리는 원처분지를 취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제 논의되는 거죠. 아무튼 소송의 대상은 처제. 하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공통적인 부분이 결국은 처분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대상적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처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겠다. 그렇다면 간단히 또 처분도 한번 나가본다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거죠. 그래서 처분도 공부한 거 잘 살펴본다면 법 조문에 있긴 하지만 내가 굳이 한번 살펴본다면 행구 법 공부 시작했다 이거였죠. 처분도 크게 법 조문을 분석해 본다면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이 말이었다고요. 첫 번째 하나 행구 법 공부 시작했다. 이게 조금 비슷한 표현으로 간다면 이게 뭐냐? 이게 행정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강학상 얘가 이렇게 행정행위더라 이 말이에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작용을 말하더라. 처분 이거죠? 네, 이런 게 다 처분이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거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늘 거부 처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부란 뭐지? 그래서 거부는 항상 또 논해질 때 뭘 써야 됩니까? 일단 행정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 거부의 의의가 뭐지? 이거 써야 되고. 그럼 이 의의는요. 지금 또 그대로 따라가 본다면 그림 그대로죠? 그림 그대로란 말이에요. 거부의 의의 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단 말이에요. 거부는요. 처분도 그대로 외워야 되긴 하지만 처분은 외우지 못했다면 법조문 뺏겼으면 된다고요. 왜? 처분의 의의가 있으니까. 근데 거부는요. 열심히 찾아봐도 법조문 없다고요.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고요. 그럼 거부의 의의를 외워보면요. 이거죠. 국민이 또는 개인이 라고 한다든지 국민이 누구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 요거. 그렇죠. 또는 그냥 수익적 처분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이 처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 거부의 의의잖아요. 그죠? 자꾸 그림을 또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도 케이스 문제 살펴보면 사실관계 읽을 때 그림을 잘 그려야 빨리 사실관계 판단된다고 했었습니다. 여튼 네 이렇게 그대로 그림 따랐으면 이게 의의가 되는 거죠.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이 사람이 신청한 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더라. 이게 거부의 의의죠. 방금 이게 쓴 게 거부의 의의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되는 것은 거부가 방금 처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거부의 처분성 인정 요건이 뭐지? 이거죠. 이 두 개 쓰는 거잖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또 나중에 뭐 이미 공부한 사람은 두 문자 공영신이었죠. 네, 공영신이었다. 고무신 아니고 뭐 공영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행정행위라고 하니까 행정행위는 일단 처분이라고 본다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에 준하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본다면 보통 땡땡 처분, 이름 있는 처분들은 전부 다 행정행위고 다 처분성 인정되지만 이제 그 밖에 행정작용들, 행정행위 말고 그 밖에 행정작용들 중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들이 뭐가 있지? 이제 이런 것들 쫙 살펴보는 부분들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행정법 총론 파트에 있는 것들 각각의 개별적인 행정작용들 살펴볼 거다. 이 얘기죠. 아무튼 처분의 의의가 이렇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뭡니까? 처분의 부존재죠. 이게 우리가 부작위라고 하는 거죠. 그죠? 부작위는 법전에 개념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거 그대로 써도 되지만 여튼 부작위는 항상 쓸 게 뭐라고 씁니까? 부작위란 뭐지? 법전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요. 그래 그 법전에 규정해 놓은 그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이거 쓰는 거죠. 그래 성립 요건 썼다고요. 얘는요. 처분이라고 했는데 개념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 그 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뭔데? 이렇게 국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처분성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부작위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의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작위에 해당되려면 그래요. 그 법 조문에 의의 설명해 놓은 것을 분설해 놓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뭔데? 이게 신의 기부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아무튼 그래서 이 단어도 성립 요건 여기서 신의 기부 뭐 이런 거에 또 뭐 그래서 결국 중요한 어떤 소송의 대상이 되는 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처분과 부작위 이거죠. 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뭐다? 항고쟁송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행정청의 저런 처분이나 행정심이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런 부작위에 대해서 불복해서 반항해서 고하는 것 이게 항고쟁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항고쟁송도요. 항고심판, 항고소송 합친 거죠. 쟁송이라는 건 항상 심판보다 소송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항고소송은 법 조문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근데 행정심판도 항고심판 근데 행정심판은 항고심판 말고 다른 심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항고심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바로 치무의로 들어갔다. 이런 거죠. 네, 자꾸 이렇게 법 조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한번 이해해 보면서 행정쟁송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또 머릿속에 베이스로 깔아 놓는다면 행정심판법이 좀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행정심판, 행정쟁송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용어들이 낯설다고요. 그죠?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또 나뉘어져 있고 조금의 다른 부분, 특히 행정심판은 행정 내부적 통제라서 권력분리 원칙이라는 그 규율을 받지 않지만 행정소송은 권력분리 원칙이라는 그 측면에서 뭔가 조금 다르게 규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부득불 외우고 또 하다못해 케이스가 나오면 이걸 적어야 돼 저걸 적어야 돼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렇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심판의 내용은 이거다. 이거죠. 머릿속에서 늘 그림으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는구나. 그럼 이런 처분은 대부분 다 우리 강학상 행정이라고 하는 거고 또 처분이라고 하지 않는 그 밖에 행정작용들도 있긴 한데 만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처분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법 조문처럼 저렇게
소송 제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국민의 권익 구조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또 머릿속에 생각에서는 처분청한테 직권 취소해 주세요라고 발동, 촉구하는 의미의 이의 신청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의 신청이 그리면 항상 이렇게 행정청 쟤한테 이렇게 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스러운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구별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우리 늘 사선, 직선으로 그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케이스를 열심히 읽었는데 최소한 그림이 예를 들면 행정청 갑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죠. 그 다음 또 을이 나왔다고 치고. 그래서 을이 이런 처분에 대해서 땡땡 처분. 그럼 이 처분은 항상 사실관계 속에 이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자격정지를 했네, 징계를 했네, 영업정지를 했네, 뭐 면허 취소를 했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에 대해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하면요.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케이스 해설되었죠? 사실관계 해설되었죠? 왜? 우리는 사선으로 하는 거는 행정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취를 적어놨어요. 그럼 뭐예요? 취소심판 청구했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열심히 취소심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네 이렇게 했다면요. 취소소송. 그림으로서 뭔가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이해해 놓는다면 이제 사례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아, 요건 행정심판 청구한 케이스구나. 아, 요거는 소송 제기한 케이스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요거다라는 것 또 잘 알아놓으시자라는 것 되셨죠? 그래서 사선, 직선 이런 것들 잘 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심화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본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구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손해정보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청이 갑에게 또 이렇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선 직선 얘네들 우리 늘 얘기할 때 이게 행정쟁송인데 얘가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되었다고요. 그래서 갑이 나는 이 처분 취소하고자 하고 이게 다 필요 없어. 하다못해 지금 내가 치킨집을 했다고 한다면요. 지금 오픈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업정지 1월 처분 저게 위법해요. 그래서 그 영업정지 1월 처분이 더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내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영업정지 1월 내가 취소해봐야 그건 뭐해. 조금 이따 폐업할 건데.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 국가배상 이런 거 잘 들어봤죠? 아이 돈으로 줘. 구청장 너 때문에 영업정지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영업정지 처음까지 내려가지고 나 완전 망했잖아. 나 지금 손해가 지금 한 1,000만 원 돼. 1,000만 원 줘. 이런 권익구조가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손해정보 제도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있는 거죠. 그래요. 이런 게 이제는 행정법원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되어서 행정사건으로서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무상 어디에 제기하고 있다? 민사법원에 제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행정법원에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결 문제라는 것과 기판력이라는 논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결 여기다 밑에다가 선결 문제, 기판력 이런 케이스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기판력은 또 뭐 올해 케이스에서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된 기판력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네.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선결 문제는 그림을 그려보면요. 행정청이 땡땡 처분을 내렸다. 갑에게. 그런데 갑이 이에 대해서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 청구하지 않고 바로 뭘 청구한다?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민사법원에. 그때 민사법원이 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냐 없냐 나중에 행정의 효력 관련된 공정력 관련된 문제 이런 게 선결 문제로 등장해요. 그래서 케이스 그림을 그려보면요. 사실관계 읽으면 절대 이거 등장하지 않아요. 선결 문제 케이스는. 그래서 자꾸 헷갈릴 때 그림으로서 나중에 그려놓으면요. 일단 지금 선결 문제가 뭐가 문제, 기판력이 뭐가 문제 일단 몰라도 지금 그림을 막상 이제 행정법 전체 개관하면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아 나중에 선결 문제 배울 건데 이런 선결 문제의 그림은 그래요. 이렇게 갑이란 애가 이렇게 사선직선 우리가 늘 그렸던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 번도 제기한 적 없이 바로 민사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한 거예요. 이게 선결 문제. 근데 기판력 문제는요. 어떤 땡땡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거든 제기했어요. 특히 또 기판력이면 행정심판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행정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행정소송.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 민사법원에 이런 소송 제기해요.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행정법원에도 저기서 했듯이 판결 날 거 아니에요. 이미 판결 난 어떤 내용 이후에 또다시 소송 제기했을 때 민사법원이 이에 기속되냐 안 되냐 뭐 기타 등등의 문제.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면 기판력의 문제는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소송이 두 개가 나온다고요. 전 소송이 있고 그 다음 후 소송이 이런 소송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림으로 또 나중에도 어려운 케이스들도 아니 이거야 저거야 맨날 헷갈리는데 그림으로서 이해하면 케이스 논점이 빨리 탁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도 일단은 선결 문제, 기판력. 근데 기판력이 올해 나왔으니까 오히려 또 이제 선결 문제가 또 더 중요시 여겨질 건데 일단은 그림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 항상 어떤 행정법원에 소송이 있어서 그에 의한 판결이 존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그래서 전 소송에 있어서의 효력이 후 소송인 저런 민사소송 이런 데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기판력과 관련된 문제다. 아무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좀 세부적인 논점으로 들어갈 때 이런 그림은 이런 케이스, 이런 그림은 이런 논점, 이런 걸로서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교과서에 글로 적혀 있는 것보다 조금 그림으로서 이해한다면 빨리 어떤 사실관계나 쟁점들이 빨리 파악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업 이런 것들도 뭐 연기 때도 열심히 했겠지만 일기 때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조금 더 심화 있게 또 들어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일기 때는 연기 때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막 외우고 그 테마들을 설명했다면 이제 일기 정도 왔다면요. 항상 이런 테마들이 케이스에서 어떻게 쓰일지라는 걸 감을 잡아야 이제 어떤 케이스가 나왔을 때 아 내가 외웠던 요 부분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일기 때는 심화적인 또 이해도 해보면서 이제 그런 케이스 문제들 하나하나 풀어보겠다. 그리고 일기 때는 우리 연기 때는 최소한 뭐 했어요? 한 3문제 답안지 써봤습니까? 책에 있었던 논점. 그죠? 뭐였습니까? 책 제일 처음 찾아가 보죠. 샘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원고적격 협의소에 관련된 뭐 이런 것도 간단히 썼어요. 12페이지 보십시오. 12페이지. 이런 케이스도 지금 올해 노무사 시험 또 특혜급 케이스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써봤잖아요 이거. 네, 최소한 1개 정도 맛봤잖아요. 또 하다못해 연기 때 자료 내어드린 2문과 3문의 내용도 살짝 우리 이 정도는 연기 때 한번 답안지 쓸 수 있게 해보시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연기 때 요 하나 정도 이렇게 정리했다면 이제 2기 때는요, 이제 1기 때는 핵심 20개 정도는 우리가 완벽히 정리하고 2기 넘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들이 이제 또 좀 더 뭐 재본을 한다든지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건데 뭐 2기 때 볼 사례 문제집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가장 내년 올해 시험에 유력한 테마 20개 정도는 또 답안을 쓰고 정리하셔야겠다. 그리고 또 모의고사도 한 번씩 이렇게 써보는 연습. 그래서 어떤 게 나올 거다라는 살짝 제시는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25점 또는 30점짜리 여튼 2문이나 또 3문에 나올 법한 그런 독립적인 뭐 문제들의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또 한번 써보는 연습. 그리고 항상 저를 또 잘 활용하시죠. 어떨 때는 쉬는 시간에 못 쉰다면 수업 마치는 시간이나 이럴 때도 모르는 게 있다든지 또는 답안이 잘 안 써지는데 또 뭐 그런 부분이 뭐 세부적인 소소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항상 저한테 또 한번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또 문제 해결도 해보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기 첫 시작의 첫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략적인 내용으로서 우리 행정 쟁송에 대한 이런 부분들 칠판에 한번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서 개관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이제 우리 대상 적격부터 한번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시간에서는 사례에 대한 접근법이나 그런 것들 또 말씀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나눠준 사례 샘플이 있습니다. 그 문제 통해서 또 답안을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교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